삼성전자 성과급이 논란이에요. 네, 뭐 논란 그러니까 진짜 무슨 큰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어느 정도 공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얘기의 발단은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작년에 임단협을 통과했는데 노사가 뭘 합의했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합의했어요. 하나는 성과급의 캡 상한을 없애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본봉의 100%, 본봉의 뭐 기본급의 1000% 이런 상한이 있는데 상한을 없애버렸어. and 초과 이익의 10%는 성과급 재원으로 쓴다. 요걸 합의해버렸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1분기가 잘하면 40조래. 그러면요. 올해는 200조래.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초과 성과급이기 때문에 200조의 10%는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냥 20조라고 해볼게요. 그 20조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 가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받을 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이 인당 8억, 7억, 8억 사이, 대충 그냥 8억이라고 할게요. 8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를 혼자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부부 사원들도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부부가 본봉 말고 성과급으로 1년에 15억을 받을 판이야. 올해도 좋아. 내년에도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가 그냥 15억씩 3년 벌어 제끼면 얼마야? 한 50억 돼. 내년에 더 좋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70억 돼. 연봉 따로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벌이야. 하이닉스 3년, 4년 이 정도 만약에 성장만 유지한 상황에서 성과급 받아 제끼면은 그냥 부부가 그냥 여차하면 그냥 막 80억, 100억 벌어 제껴. 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제일 웃기는 얘기 몇 개 해드릴게요. 예. 뭐지? 그 대치동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가면 의, 치, 한, 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뭐 이렇게 거기 가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 앞에 하가 붙는 하이닉스 죄송해요. 반이 붙는다든가 반도체학과 뭐 이런 식으로 예. 의사위다 이거지. 의사위 하이닉스 직원이. 예. 그런 반 농담도 있고요. 인터넷에 다양한 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거 저기 어디서 들었더라? 권순우 기자님한테 들은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갔는데 사원증을 메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의사 선생님이 뭐 치과 치료하는데 손을 덜덜덜덜 덜더라. 뭐 이런 거. 그 유명한 하이닉스 직원이세요. 뭐 이런 거. 제일 웃긴 거 뭐더라?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이런 거예요. 정말 제가 하이닉스 다닌다는 걸 모르는 순수한 저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런 배우자 없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만 보고 결혼하고 직업만 보고 의사니까 뭐 직업만 보고 결혼하고 그런 사람 말고요. 저 직업 말고요. 저 인간 저만 보고 사랑해줄 사람 없나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할 때처럼 저 하이닉스 다닌다는 거 모르고 사랑해줄 사람 없을까요? 요런 예, 웃기지도 않는 요런 것들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이닉스가 성과급을 많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뭐 그렇게 임단협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물론 뒷얘기가 무성해요. 무성합니다.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동,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이 날 줄 몰랐다는 동, 한간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때 그 합의를 해서 뭐 회사가 뭐 엄청 후회를 한다는 동, 뭐 별의별 이거 소문입니다. 소문으로 얘기할게요. 뭐 그런 얘기도 떠다니기도 합니다만은. 회사는 또 이걸 또 마케팅 쓰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이 인력을 소모품으로 쓰는 게 아니다. 주주와 함께 회사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공유한다라는 차원으로 우린 그렇게
합의를 한 거다. 얼마나 우리 회사가 좋냐라고 또 마케팅으로 쓰기는 합니다. 속은 모르겠어요. 배가 엄청 아플지 어쩔지. 어쨌거나 이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 얘기를 듣는 우리는 방금 이렇게 재미로도 얘기하고 부럽다 이런 것까지만 얘기했는데 그 수준으로 배 아프다 부럽다가 아닌 회사가 있었으니 예, 삼성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1등인데 천하의 삼성인데 우리는 57조를 냈는데 성과급 뭐야? 최근 3년간 성과급 뭐야? 빵원. 3년간 빵원이에요. 거의 없었어요. 억울에 미치고 팔짝 뛰지. 그래서 삼성이 올해 임단협에서는 우리도 이제는 못 참아. 그동안 못 준 것도 보상받을 겸 앞으로 우리도 하이닉스 받지? 그 정도 이상은 받아야겠어 라고 하면서 현재 노조가 요구를 하고 있는 금액은 뭐냐? 초과이익의 15%입니다. 하이닉스가 합의한 건 10%인데 삼성노조가 요구하는 건 15%예요. 그러면 아직 협상 중인데 그걸 대충의 순이익으로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예, 초과이익 베이스인데 대충 계산해 보면 성과급으로 나갈 돈이 40조에서 44조 정도로 잡힌다는 계산이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40조가 성과급으로 나가는 요구를 지금 노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얘기해 봐야 될 논점이 나옵니다. 시동씨 답을 내줘. 오늘 답 없어요. 답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던지는 참 중요한 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엄청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과실은 누가 먼저 따먹어야 될까요? 첫째, 주주냐? 아니지. 회사를 진짜로 뼈 빠지게 땀 흘려가면서 일해서 성과를 낸 직원이냐? 누가 우선이게요? 라는 논점이 하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번에 나온 이 여러 이익으로 배당을 많이 했어요. 초과 배당 많이 해주고 주총할 때마다 또 해주고 해서 또 뭐 자사주 입도 하고 소각도 하는 등등등 해서 어쨌거나 주주 환원 대책으로 11조에서 12조 정도로 일단 뭐 배당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예. 절대 금액으로 봐도 주주한테 환원하는 금액이 10몇 조인데 예. 노동자들에게 환원되는 금액이 40조다. 그리고 주주가 한 400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400만으로 나눠보고 또 삼성에 다니는 근로자분들을 40조를 또 나눠봐요. 그러면 인당 가져가야 되는 이 과실의 크기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누가 먼저 가져가야 되냐? 주주냐? 근로자냐? 라는 논점이 그래서 나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주 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답 없습니다, 여러분. 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주주야! 라고 하시는 분들의 논거는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주인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있어. 그게 바로 투자라는 거야. 망하면 꽝이야. 그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성과가 났을 때는 역시 배당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야. 주주가 더 우선해야지 라는 논리가 있고요. 즉 우리는 하방이 뚫려 있어.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 우리는 받아가. 그 대신 근로자들 당신들, 노동자들 당신들은 월급을 받잖아.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러니까 하방이 막혀 있다고. 어느 정도는 막혀 있다고. 그런데 상방을 그렇게 뚫어버리면 불공평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방이 뚫렸을 때의 과실은 주주가 먼저 받는 게 맞지라는 게 저쪽 사람들의 논리라고 그냥 소개만 해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하는 반대 노동자들의 논리도 있겠죠. 이런 거예요. 대신 주주 여러분, 저희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성과를 내서 경영을 잘하고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키면 여러분은 주가가 올랐잖아요. 주가로 보상을 받으시잖아요. 배당 말고. 그 주가가 올라간 그것을 이익으로 잡으셔야죠. 왜 배당만 주주님들의 이익으로 잡으십니까? 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소개만 해드려요. 자, 첫 번째 논점이었어요. 자, 두 번째. 회사가 엄청난 이득을 남겼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아직 인정 안 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자, 어쨌거나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에요. 그럼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뜻이에요. 흥망성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봄이나 여름이 되면 가을 곡식 가을거지, 곡식 수확 준비해야죠. 가을이 되면 또 뭘 준비해요? 겨울날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봄에 날 좋다고, 여름에 날 좋다고 다 땡겨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배짱이처럼 얼어 죽어요. 소위 말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남겨야지 이익금의 15%는 너무 과하다 라는 거예요. 숫자로 얘기해 볼까? 라면서 삼성전자가 1년에 쓰는 연구개발비 총액, R&D 총액이 38조쯤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성과급으로 빼먹는,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돈이 40몇 조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점이 나옵니다. 중국이 밑에서 치고 오지, 마이크론 치고 올라오지, 파운드리 지금 적자니까 빨리빨리 몇 나노 해야지, HBM4 양산은 했는데 수율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연구 개발해야지. 그런데 써야 될 돈이 지금 많고, 이 격차, 지금 가지고 있는 후발주자와의 이 격차를 계속 유지하거나 좀 뒤진 건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게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이지, 성과급 잔치할 때냐 라는 논점이 나옵니다. 답내자는 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연구, 투자 개발에 돈을 더 쓸 때냐, 성과급을 줄 때냐. 자,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이 한 사내, 물론 전자만 빼고 아무튼 그 언저리 그룹까지 합친 거긴 합니다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충 삼성이 사내 유보로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돈이 100 몇십 조예요. 108조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한 20조 같은 것들은 이제 우스워버리니까 그냥 그냥 막 띄워버리고 얘기해버려. 대충 100조가 넘는다고 해볼게요. 이번에 또 어마어마한 돈을 또 쌓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삼성이 최근 욕먹는 이유가 뭐게요? 너 왜 투자 안 하냐? 공장 안 져? 엔드. 짓기 싫으면 사. M&A 하라고.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그 돈으로 돈 더 보태서 진짜 글로벌리한 큰 손들만 살 수 있는 초대형 우량, 미래의 어떤 어쩌고 저쩌고 그런 회사 사, 빨리. 즉, 성과급으로 쓸 거냐, M&A로 쓸 거냐, 요런 어떤 논점도 또 나온다라는 점. 자, 그 다음 논점. 야, 성과급 잔치라고? 우리 3년간 돈 못 받았거든?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이 엄청난 이익이 하늘에서 떨어졌니? 정말로 뼈 빠지게 피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때문이야. 즉, 이런 이익을 계속 내고 싶으면 M&A, R&D,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가 먼저라고. 인력들 다 나가면 니네 뭐 할래? 경쟁력 뭘로 지킬래? 두뇌가 재산인데 고급 인력들 유치 안 해? 하이닉스에 뺏길 거야? 애플 비대,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 제가 여기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입소문만으로 20년을 버텨온 최고의 비대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 비대. 비대하면 엉덩이 하면 애플이죠. 이렇게 연상하세요. 애플 비대입니다. 애플 비대는요, 타 업체들과 달리 무려 3년을
무상 AS 기간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대단한 거죠. 품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3년 무상 AS. 대단하고요. 왜 이런 자신감이 가능한가 봤더니 부천에 위치한 자사 공장을 통한 국내 생산을 고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쓰시던 헌 비데를 이제 수거하는데 해주시면은요, 4월 할인가에서 최대 3만원 추가 할인도 더 해드린다고 하네요. 예, 이번 4월 달에는 또 강력한 세정력을 자랑하는 진동 회오리 노즐이 적용된 일부 모델 한정 2주 체험 후 무료,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무료 반품 이벤트까지도 진행한다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자신감인지 알겠죠? 특히 제가 한 모델을 추천드린다면요, 바로 방수 통변 비데라는 모델입니다. 통변, 변이 막혀서 나오지 않을 때 뚫어준다, 소통시킨다, 그런 효능이다 라는 뜻이래요. 이름 잘 지었네요. 예, 애플 비데 재구매율 1위 모델이라고 하네요. 통변 기능을 사용하면은 통변 전용 물줄기가 장까지 들어가서 배변 활동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통변이 아닌 일반 세정 이런 것도 해도 특허받은 진동 회오리 노즐에서 물이 분사돼서 묵직하고 부드러운 물살 잘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기분 좋은 촉감과 함께 엄청난 세정력을 느껴보실 수가 있다. 4월 한정 애플비데 공식몰에서 5% 할인까지 하니까요. 할인도 느껴보시고 2주 체험 및 무료 반품까지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비데 검색해보시고 1577-7166으로 구매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 같아도 부부 연봉 합산 성과급 15억이면 나 같아도 이직하겠네. 그러면 이 경쟁력 유지되겠냐고. 이거야말로 최고의 투자야. 어쩌면 최초의 투자고 라고 하면서 인력에 대한 투자와 과감한 성과급 집행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를 떠나서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논점. 그리고 이 성과급 체계, 보상 체계에 대한 기준을 하이닉스로만 두지 마. 눈을 크게 떠봐. 지금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올린 글 못 봤어? 우리 인텔과 손잡고 반도체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나 이거 한국, 대만 얘네들한테 반도체 맡겼더니 뭐 안 오고 이거 너무 비싸고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버릴게 이렇게 선언을 했고 심지어는 한글로 글을 올렸어. 그래가지고 한국 인력들이요, 내가 이 정도 연봉 줄 테니까 일로 오세요. 웰컴 아메리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야, 네가 돈 안 주면 우리 갈 데 없는 줄 아니? 그렇죠.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심지어 TSMC, 심지어 중국에 있는 후발주자 업체까지 등등등 해서 일본까지 다 합쳐서도 일본은 모르겠어. 일본 빼고 글로벌리하게 대우를 봐. 이거 높은 거 아니야. 하이닉스 때문에 질투나서? 아니, 글로벌리하게 보라고.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년에 영업이익 400조가 넘는다며. 세계 1등이라며. 그럼 세계 1위부터 탑10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의 근로자들, 노동자들 얼마 받는지 한번 볼까? 성과가 얼마 받는지 한번 볼까? 라고 비교해보면 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째째하게 해. 그러다가 인력 다 뺏기지. 요런 얘기. 이게 최우선 투자이며 안 하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경영 전략이다. 글로벌리하게 비교를 좀 해봐라. 라는 논점도 나옵니다. 회사가 글로벌이면 임금도 글로벌하게 가. 이런 뜻이죠. 자, 또 다른 논점도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단일하게 그냥 가자. 자기 연봉 곱하기 얼마 곱하기 성과 곱하기 해서 성과율로 하면 그거 해갖고 총 영업이익에 초과이익에 10조 10% 딱 써. 이렇게 계산하면 깔끔한데, 아이고야, 삼성전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도체 잘 파는 부서 있고, 파운드리 해가지고 적자 나는 부서 있고, 핸드폰 팔아가지고 힘든 부서 있고, 가전에서 힘든 부서 있고, 복잡해. 그러니까 이 복잡한 성과급 구조에 따라서 이제 초과 이익을 놓고
초과 성과를 베이스로 해서 성과금을 주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노조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반도체 잘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부서 직원들은 모아 30, 40조 받겠지만 외려 많은 부분을 성과를 그쪽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파운드리나 가전이나 이렇게 좀 큰 성과를 못 내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요, 지금 받는 성과급보다 오히려 3분의 1 토막 난다라는 계산도 나옵니다. 무슨 논점을 말씀드리는 거냐? 노노 갈등의 논점까지도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모든 삼성전자 직원 100%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90몇 % 정도의 파업 찬성률이나 다 있지만 그 방식, 노조가 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한 같은 노측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과 적으면 어떡해?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과천이나 이런데 경마장이 있어가지고 세금 많이 거치는 도시, 강남처럼 부자 동네라서 세금 많이 거치는 도시에서 자기네들끼리만 그 세금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시골 인구 적은데 이런 데는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걷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효과를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노노 갈등에 관한 논점도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논점도 있어요. 아까 제가 삼성이 올해 57조를 벌래 얼마 번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부부 합산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는데 1인당 7, 8억을 받는데, 야, 그럼 천하의 삼성이 째째하게 안 주려고 그래? 아니요, 요건 오해예요. 사측이 마련한 이번 보상안은 좀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물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지안도 좀 있어요. 그냥 그걸 대충 합치자고요. 대충.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보다 못하지 않아요. 안 서운하게 할게. 이게 사측의 입장이에요. 서운해하지 마. 하이닉스 이상으로 해줄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예. 됐지? 라고 하면 그래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노조가 싫어 이래버린 거예요. 많고 적고 싫어. 하이닉스보다 많아도 싫어. 야, 더 준다는데 왜 싫어? 노조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상한을 철폐해라. 그리고 기존에 성과급을 계산하는 삼성만의 방식, EVA라는 방식이 있어요.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아마 이렇게 곱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너무 불투명해. 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내 성과급을 계산을 못하겠어. 이게 싫어. 하이닉스 깔끔하잖아. 이익이 얼마? 딱! 우리도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줘. 즉, 상한 철폐, EVA 폐기, 그리고 성과급 PS, 그러니까 초과이익 달성 15%. 깔끔하잖아. 투명하고 계산 쉽게 바꿔줘. 이거예요. 올해 돈을 더 달라가 아니고 우리는 제도를 바꿔줘. 이거예요. 이게 노조의 요구예요. 이런 논점도 있습니다. 돈 더 달라가 아니에요. 제도를 바꿔달라. 그럼 한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때요? 내가 내 성과급을 계산을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나는 알아야죠. 내가 뭔 일을 잘했고 뭔 일을 잘못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권리죠. 근데 그게 여직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요. 예. 그 다음에 성과급의 상한을 철폐해라. 그것도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상한을 왜 둡니까?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있는 만큼 주는 거니까 그것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회사라면. 자,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비율이에요. 무조건 이익의 15% 줘! 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요거는 경영자들 입장에서 고민이 돼요. 고정화하는 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무자격자, 야바위, 제가 만약에 중재 권한이 있다면, 저는 중재 권한이 없으면 노동자 편입니다만, 또는 어쩔 때는 주주 편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야바위 중재권자라고 하면 투명하게 해달라, 해달라, 그런 건 노조 요구를 다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로 못을 박어! 요 고정화만 조금 유연하게 하면 중간쯤 어딘가에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 레인지로 가자! 10에서 15라든지, 아니면 업계 최고로 하자라든지, 이게 유연하게 15 이렇게 딱 박지 말고, 그러면 뭔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런 논점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다 좋다 이거야. 그 모든 논점 다 좋다 이거야. 근데 타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하니까 노조가 법에서 요구한 모든 사전 쟁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해도 합법이에요. 그래서 노조가 5월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될까? 그럼 파업까지 갈까? 이게 조금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안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국가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1등 기업인 네가 코스피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네가 파업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어? 좋아요. 이 많은 얘기들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파업권은 그래서 노동자가 갖는 마지막 무기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합의를 해줘요. 그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예요. 그들이 가진 그게 어느 회사든. 그러니까 버스가 파업한다 그러면 불편해. 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지하철 파업한다. 인정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적인 의료, 필수 인력, 생명을 다루는 거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의료 파업 인정해야 돼요. 어느 노동자에게나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권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파업할 때야 막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인정해야지. 1등 기업은 파업 못하냐? 돈 연봉 많이 받는 항공사 기장노조는 파업 못하냐?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괜찮습니다. 그런 사회예요. 우리 이제 이거 좀 받아들이자고요. 파업만 하면 귀족노조가 천하의 삼성이 어쩌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정당한 권한이에요. 하려면 하세요. 그런데 조금 다른 논점이 있어요. 뭐냐? 아마 파업이 미치는 만약에 진짜 파업이 된다면서 안 된다고 보지만 안 할 거라고 보지만 그 전에 합의할 거라고 보지만 이 파업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만약에 진짜 파업이 된다면. 그래서 생산까지 차질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거는 멈췄어. 파업이야! 그래서 한 달에 100대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파업이야! 그래서 50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파업 끝나고 나면 특근 야근 다 해서 물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특근 야근 또 보상도 하고요. 그래서 물건 만들어냅니다. 약간의 그 생산에 차질을 준 타임렉만 조금 문제가 있지. 보완할 수 있어요. 반도체가 만약에 진짜로 설비가 멈춘다?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다시 재가동하는데 거의 천재지변 수준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구가 안 돼요. 생산량 복구가 안 된다고요. 야! 100대 만들기로 했으니까 특근 야근 돌려서 2대 찍어내? 이게 안 된다고요. 그냥 그만큼 로스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반도체 대란 중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생산 차질이 만약에 걸려서 요만큼이라도 물량에 문제가 생긴다? 이건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서 만들어내야 되는 연쇄적인 수급처들에게도 연쇄 파업생 효과를 내요.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바이오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요. 야, 3년씩 사, 3년씩. 가격도 정해서 막 이렇게 지금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만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자 사유로 물건을 못 맞춰. 이때 생기는 리스크. 이게 굉장하죠. 이거는 큰 문제를 남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 반도체를 우리가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정말로 태평성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배 아픈 나라들이 왜 없겠어요? 트럼프 이 또라이 만약에 그래서 중동산 원유가 막히니까
야 저거 확 그냥 호르무즈에 저 폭파시키가?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한국 반도체가 멈추니까 세계가 멈추네?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야 공장 다 옮기라고 그래. 등등등.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예, 아주 이상한 리스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생산 차질은 아니 되어가 아닐까라고 의견은 드려봅니다. 왜? 그 미치는 파급력이 다른 산업과는 좀 달라요. 예, 타이밍이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는 손상의 데미지가 굉장히 깊고 클 거예요. 국가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파업이 무서워지죠. 그러니까 빨리 합의하라고. 그 노동자들의 힘이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논점들 예, 다양하게 여러분과 함께 다뤄봤고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